수정세금계약서부터 볼게요. 자, 3월 13일 판촉사랑에 제품 공급하고 거래일의 전자세금계약서를 전송하였다. 3월 15일 판촉사랑에 납품된 제품 중 성능 불량으로 발견돼 반품되었다. 환입이네요. 얘 두 개, 얘 두 개. 복수거래해서 입력하고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3월 13일자로 가서 자, 얘 클릭하고 수정세금계약서 환입. 자, 그럼 환입은 환입된 날 3월 15일 날. 자, 여기 복수거래 있죠. 그러면 문제 복수해야겠네. 등산용 시계 마이너스 2개 5만원. 등산용 시계가 있나? 탁상 시계 마이너스 2개 3만원. 뭔지 모르지만 가격은 좋다, 그죠?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이제 얘 발행이 끝났죠. 자, 그럼 전자세금계약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가서 3월 15일. 자, 방금 했던 얘 전자 발행하고 발행해 주면 되겠죠. 아래 나와 있으니까.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끝났고, 자, 다음 두 번째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반영. 자, 매출 세금계약서 발급 목록이 있는데 작성일자 발급일자 다음 달 10일까지 안 했네. 그럼 지연 발급이 될 거고, 그리고 카드 매입이네요. 50만원짜리. 그러면 50만원 5만원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자료인은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약서이다. 자료인은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구입하고 발급받은 카드 매출 전표이다. 매입세 공제요건 충족하고 소모품 취득 시 비용 처리할 것 800분의 소모품 비고 위 거래 내용 반영하여 일기 확정신고서 작성하려 한다. 7월 25일 신고 및 납부하여 신고 분성 시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미납일수는 91일 누락된 자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가산세 적용하여 확정신고서에 작성하시오. 자, 그럼 첫 번째 거 3월 5일 날 우리는 세금계약서 발행한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제품을 5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에코기프트 전자세금계약서고 외상이고. 자, 그리고 기능모음에서 예정 누락 선택해서 지금은 1기니까 4월 달이 확정신고 개시월이죠. 4월이다 체크해 놓고, 다음 신용카드는 3월 20일 날 57번 카드과세. 그리고 소모품을 카드사고 카드사는 BC카드 소모품을 산 거고 55만원 쓰면 분리될 거고, 우리가 산 곳은 오피스박스. 분계는 4번 카드라고 하는 게 편하죠. 그러면 소모품비 800번대로 써주고, 얘도 예정 누락 4월달. 이렇게 하면 일단 두 개는 체크가 되었고,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4월부터 6월. 자, 그럼 아니오라고 하면 예정 누락분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50만원 5만원, 그러면 45만원이 누락한 납부세액이 되겠네요. 자, 그럼 26번 클릭해서 먼저 신고 불성실에 45만원이고
얘는 10%의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때 하면은 75% 감면 25%할 거죠. 그럼 45,000원에 25%를 곱하면 11,250원. 그리고 납부지연에 45만 원 하고 2020년 4월 25일 할 거 20년 7월 25일 그리고 확인. 그리고 지연 발급이 있었죠.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한 거 1% 이렇게 써주면 더 이상 여기 체크할 거 없네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이번 문제 끝. 자, 결산 문제 한 개 있는 거는 다 잘하시니까 같이 바로 볼게요. 결산일 현재 보유한 외화 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 회계에서도 세법하고 똑같이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만 평가하는 거예요. 회계 기준도. 그럼 미수금 미지급금이니까 뭐 둘 다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죠. 자, 7만 달러인데 자산이 1,250원에서 1,140원으로 내렸고 부채는 늘었고 요즘 되는 게 없네요. 그죠? 그럼 자 지금 둘 다 줄은 거죠. 일단 계정 과목이 외화 미수금을 쓰고 있네요. 자,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자, 내렸으니까 자산이 대변에 외화 미수금 거래처 그레이스 자, 계산해 보면 1,250원인데 1,140원으로 110원 내렸네요. 그리고 외화가 7만 달러면 770만 원이나 내렸네. 그죠? 그러면 얘는 외화를 환산했는데 자산이 내려서 손해 봤다. 770만 원. 자, 이번에는 미지급금이 또 늘어났죠. 대변에 외화 미지급금 이모션이네요. 자, 얘도 금액을 보면 1,140원인데 1,100원에 생긴 거 40원 늘어났고 외화가 5만 달러다. 그럼 200만 원이 또 빚이 늘었네요. 자, 차변에 또 외화 환산 손실이 200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결산 문제도 좋다, 그죠? 자, 이제 원천징수 문제가 몇 문제 있죠? 두 문제인가 세 문제 있을 거예요. 세 문제 있네요. 자, 이 세 문제 또 여러분 먼저 풀어볼게요. 원천징수 문제는 좀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 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이외 자료 기준으로 연말정산. 자, 사원 등록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김선우와 생계를 같이 한다. 이 다정이 사용한 의료비는 안경 구입비 75만 원, 50만 원만 되겠죠. 각막질환 치료비 30만 원, 필러 시술비 미용 목적 65만 원. 얘는 미용 목적이니까 안 되고. 그럼 80만 원만 되네. 그죠? 김선우는 현 근무지 외 전 근무지 소득이 근로소득이 있으며 당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려고 한다. 정정 근무지 자료는 소득명세 탭,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의료비 탭,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 입력. 자, 전 근무지 정보가 있죠. 너무 작은데 다들 잘 보더라. 저는 못 봐요. 특히 얘 너무 작게 적혀 있죠. 다들 보고 잘 쓰시길래. 자, 그리고 김선우 거의 이다정 이거죠. 여기에 방금 얘가 안 되는 거고 얘가 안 되는 거였고 얘는 되는 거고 얘 안경은 50만 원만 그래서 80 되는 거였죠. 이 내용 끝이네. 자,
그럼 먼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인수 영수증 가서 자 김선우 자 소득명세 가서 정중근무지 자, 회사가 주식회사 인텔스 사업자 등록번호 급여는 4천만 원에 상여 500만 원. 다음 사회보험 202 건강보험이구나. 건강보험은 110만 1,600원. 87,950원. 국민연금 202만 5천 원. 고용보험 자, 소득세는 항상 결정세 그리고 근무기간 견유 밑에 있어서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입력 끝났고 그럼 의료비 하나만 있네요. 배우자 이다정 배우자 한 명밖에 없었구나. 지금 우리 이게 국세청 자료인 거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거 말고 위에 보면 왼쪽 위에 소득세 시행규칙 적혀 있는 애가 기타 자료. 자, 그럼 여기에 금액이 50, 30, 80만 원. 우리 여기 입력할 때에 여기에서 입력하면 예를 들어 실손보험이 30만 원 있었다면 80에 3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세무사의 시험에서 추가자료 입력에 직접 입력할 때는 30만 원 받았다고 하면 50만 원 쓸 거고. 근데 부양가족 탭에서 하면 거기도 80에 30이라 쓸 거고. 근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쓸 때만 그냥 50이라고 쓰시고 그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우리 중도정산 이런 거 할 때에 뭐 제출일자 이런 거 말하면 많이 말하면 여기도 수정을 해주세요. 자, 얘는 이렇게 하면 끝이죠. 자, 다음 사업소득자가 있네요. 700만 원이고 신축한 건물에 설치할 미수품을 화가 정영수 씨에게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화가네. 그죠? 자, 소득자 등록하고 소득자료 2월달 거 2월 28일 날 700만 원 지급한 거하고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 자, 그럼 사업소득자 입력에 가서 코드 번호가 5118 소득자는 정영수 주민등록번호 얘는 화가 코드 번호 이거 맞나요? 맞네. 자, 다음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6. 그럼 더 이상 여기서 쓸 건 없네요. 자, 그럼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 2월 28일 날 했고 귀속도 2020년 2월 지급액이 700만 원이다. 자, 그럼 여기 다 들어와 있으니까 창 닫고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2월 귀속 2월 지급. 그럼 여기 사업소득자 매월 징수거 있죠. 저장하면 자, 사업소득자 등록하는 거 끝났고. 자, 다음 퇴직소득 원천징수 보면 확정급여형 상품인 거고 그만둔 날이 1월 31일 그리고 1월 31일 날 전액
IRP에다가 입금했네요. 자, 그럼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서 퇴직급여 현황 입력하고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 하면 3천만 원의 원천인수 세액이 0원이 나오도록 되겠죠. 정보 있는 거 보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퇴사일 써줘야 되겠네. 박태현 그만둔 날이 2020년 1월 31일. 자, 그리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퇴직금 지급도 1월 31일 날 박태현 퇴직 자발적 퇴사죠. 자, 그럼 퇴직금은 3천만 원이고 퇴직금 지급한 날도 1월 31일. 연금 계좌는 어디예요? 네. 아, 금융은 사전으로 보는. 아, 자, 금융은의 계좌번호 입금일이 2020년 1월 31일 3천만 원 전부 다. 그럼 이제 퇴직 확정 급여형 가입일이 2017년 1월 1일 영수일자도 맞고 이렇게만 쓰면 이제 얘 작성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1월달 그만둔 거 1월달에 지급한 거 그럼 3천만 원의 영원으로 저장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회계부가 소득은 끝났고, 자, 이제 법인세 관리 항공푸드죠. 자, 얘는 여기 회사 이름 클릭해서 항공푸드로 바꿔주고, 자, 법인 조정 가서, 자, 첫 번째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가 있죠. 자, 얘만 먼저 해봅시다. 한 개만. 자,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가, 자, 얘 경비율 번호하고 업태 종목 있고, 제품 매출에서 5억 원이 해외 수출분이고, 사업상 증여, 고정자산 매각, 거래 시기 차이 감액. 우리 선수금 수령할 때 세무기한서 발행했는데 안 들어가 있는 거네. 정말 문제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할 거 다 말해줬죠. 그럼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가서 먼저 수입 조회에서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을 불러오고 15110이 제조, 고기 통조림 및 기타. 얘는 도소매. 뭐 이야기하는지 알겠다. 6년대 얘는 유료라고 문제에서 가공식품이라고 쓴 느낌이네. 근데 뭐 내는 사람 지 맘이지 뭐. 그죠? 자, 그럼 5억 빼면은 18억 680만 원이고 5억은 수출이고. 자,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럼 1750만 원이 지금 나와 있는 거래. 사업상 증여, 고정자산 매각, 그리고 거래 시기 차익 감액에 500만 원이고. 선택하면 얘는 끝났죠. 그냥 사용하는 방법만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면. 근데 지금 저는 세로 블록에서 이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상세 보기에서 불러오는 걸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신고서 이 업종별 수익 금액으로 불러오면 안 돼요. 신고서 과세 표준론에서 적용 불러와야 되지. 이걸로 하면 다른 값이 들어올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냥 세로 불러오기가 편하죠. 근데 저 말고 또 선수 학습 있으신 분은 선생님들이 여기서 불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에는 이걸 하라고 돼 있거든, 불편하게. 그래 놓고선 이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하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 이걸로 당겨야 되는데 그게 그 AT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건 줄 알고 이제 쓰는 건데 얘 불러오면 돼요. 자,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대표이사 거가 있고 그리고 특수관계회사 거가 있는데 특수관계회사 거는 빌려주고 일부는 회수했네요. 그리고 주임정 단기 채권으로 처리한 2천원 게 있는데 본인이든 본인 자녀든 다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이자로 학자금 대여한 거는 이제 계산 안 할 거고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원래 원칙이 약정하고 그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하나도 회사 계상액이 안 들어갈 거고 가수금은 없다 했으니까 가지급금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당좌 대출 이자율 쓰는 거니까 자, 그럼 먼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로 가서 여기에 가지급금 적수 계산해서 직책 대표이사 이소영 특수관계법인 주식회사 태양물산. 자, 그리고 혹시 있을 수 있잖아. 그럼 1번, 4번, 2번, 5번. 이소영 거 2개 5천, 3천 빌려준 거 2월 1일, 5월 4일 맞고 특수관계회사 거도 7,600, 1,600 회수 정확하게 잘 들어와 있네요. 그럼 우리 당좌 대출 이자율 쓸 거니까 여기에서 전체 임명 불러오기 하면 대표이사 거, 특수관계사 거 불러왔죠. 그리고 이제 인정이자 계산해 가면 여기 금액 들어왔네요. 이것도 저는 계산할 때에 전체 임명 불러오기 하죠. 근데 책 보면 임명 불러오기 하는데 제가 전체 임명 불러오기 하는 이유가 임명 불러오기 하면 건건이 눌러줘야 돼요. 귀찮아서 그냥 한 방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 불러오기가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예, 전액이죠. 그러면 조정 등록 가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거 이 금액은 상여 다음 예 복사해 가려고 특수한 계산은 기타 사회 유출. 자, 지금 이건 연습한다고 쓰는 거지 AT 시험 때는 얘 쓸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냥 위에만 쓰시면 되니까 소득 처분만 계속 하면서 눈으로 익혀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만 조정하면 자, 얘는 이제 끝났고 자, 다음 문제는 우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하고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라고 적혀 있네요. 얘도 먼저 해봅시다. 3번 빠져 3번 선급비용이 있구나. 자, 우리 선급비용 명세서부터 먼저 또 해봅시다. 얘는 금방 할 수 있겠네. 자, 전기 자적을표를 줬다는 건 250만 원 기초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임차료, 자동차 보험료 계정하고 틀린 거 두 개네. 전기분 자적을표 내역 참고하여 조정한다. 본사 건물에 대한 보험료를 선급한 건데 올해 다 해소되었네요. 그럼 다 추인해 줄 거고 선급비용 계상할 계정은 임차료, 보험료 둘 다 판관비고 계정 과목 원장 내역 조회해서 해당 금액 반영하시오. 각 건별로 소득금액 조정할 계표에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시오. 일단 금액 알려줬잖아. 그럼 저는 선급비용만 조회할 거예요. 선급비용 명세서 가서 원장 조회해서 1년치의 선급비용만 조회를 해보면 여기 계산한 게 있네. 그죠?
어떻게 납부했는지는 알 거 없잖아.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보험료만 50만 원을 했네요. 그럼 보험료 50만 원 한 거 봤으니까 자, 그럼 이제 임차료, 성급 임차료가 내용은 임차료 거래처는 삼정 빌딩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 240만 원. 이건 없었어요. 그죠? 다음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하나 화재보험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0만 원 중에 50만 원이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자, 그럼 학교 등록에 가서 먼저 성급 임차료는 78만 9,041원 유보 발생. 송금 불산입 성급 임차료 유보. 성급 보험료 66만 1,643원 유보 발생. 송금 불산입 성급 보험료 유보다. 자, 그리고 차감 조정에 와서 성급 비용 보험료 250만 원 유보 감소.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지금 방금 제가 원장 조회할 때 성급 비용으로 처리하는 1년치를 전부 다 하는 이유가 납부할 때 성급 비용이 있으면 그 날짜가 나와요. 그럼 납부할 때 성급 비용 처리했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처리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안 떴다는 건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한 번에 우리가 판단을 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자, 다음 이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하고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자, 얘도 먼저 해봅시다. 자, 이제 사업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그런데 얘는 2월분 19년도 전년도에 발생한 거고, 전년도에 세액공제 금액이 4억 4천만 원이고, 또 올해 신규 투자 설비를 했네요. 올해에 5억 했죠. 5억 5천이지만 5천만 원은 공제 받을 거예요. 그래서 5억 원만 올해 우리 투자죠. 만약에 시험에서 중고 자산을 취득한 거 있으면 중고 자산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얘는 그래서 신규 투자 설비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19년도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2월분으로 당해년도에 공제받으려고 한다. 자, 자료인은 공장에 신규로 기계장치를 투자한 내역이며 본 회사는 본건에 대하여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세액 공제율은 3%고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건 지금 세액 공제에서 이야기하는 건 옛날 2월 된 거 먼저 공제하고 이제 올해 걸로 넘어가는 게 우리는 세부담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자, 그럼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번에 단기 공제 세액을 입력하고 단기 올해 거 먼저 다음 자료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그럼 우리 왼쪽만 쓰면 된다는 이야기죠. 왼쪽에 이 금액 보고 쓰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작성하고 최저한세 검토 결과를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에 단기 공제세액 및 2월의 계산에 적용하시오. 순서 잘 적어뒀네. 자, 그럼 첫 번째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에서 자, 지금 얘가 단기 거만 쓰는 거죠. 그럼 단기에 투자한 금액은 자, 지금 5억 원을 투자했고 그러면 올해 1,500만 원이 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이제 시킨 대로 순서대로 해보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가서 자, 단기 순이익이 이 금액
이 금액, 이 금액. 그럼 일단 과세 표준까지 갔죠. 그리고 산출세까지 우리는 계산하시오. 계산했잖아. 그죠? 그럼 2번은 한 거죠. 자, 그럼 저장하면 이제 얘는 끝난 거예요. 평가 문제 시킨 게 여기까지니까. 다음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라 그랬는데 지금 불러오기 하면 자, 우리 세액 공제되는 금액은 그럼 지금 우리가 받을 올해 거 1,500하고 문제에 있는 전년도 거 4,000하고 해서 5,500만 원이 공제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5,500만 원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이 금액만 공제받고 얘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럼 19년도 거 4천만 원은 다 공제받으면 되고, 올해 거는 950 얼마만 받고 얘는 뺄 거란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 시킨 게 다시 여기에 가서 우리 단기 공제세액 및 이율액 계산에 가서 F2번 눌러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선택을 할 건데, 자, 여기 단기분은 있죠. 그러면 정기분 거에 대해서 2월 된 게 4천만 원이 있고 올해 1차 년도죠. 19년도 거 올해 가니까 그럼 얘는 전부 다 공제 받으면 되고, 그러면 얘만 공제 안 받으면 되죠. 전년도 거는 이 금액 빼고, 저는 항상 틈 보이면 복사해서 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공제, 이 금액만 공제. 그래서 이월시킨다. 이렇게 저장하면 얘도 끝났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쓰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 금액 써도 되고 여기에서 이 금액 써도 되죠. 그 금액이 여기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자, 가산세 계산서 있죠. 자, 가산세 계산서도 일단 먼저 얘만 그냥 제출 기한이 이거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먼저 자, 예, 풀어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운반비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한 내용에서 운반비가 있는데 전부 다 3만 원 넘어간 거죠. 개인 용달에 제품 운송 의뢰하고 운송비는 금융기관 통하여 송금했다.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 개인 용달이기 때문에 증빙을 못 주겠죠. 그러면 문제가 없죠. 원재료는 일반 과세 사업자로부터 원재료 구입하고 영수증 받았대요. 얘는 문제가 되네요. 교육훈련비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으로서 적절하게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신고 납부했대요. 얘는 잘했네. 다음 소모품비는 일반 과세 사업자로부터 소모용 자재 구입하고 영수증 수취했어요. 그래서 얘는 안 되죠. 자, 그럼 기타 가산세 대상 내역에서 얘는 가산세, 그러니까 감면 없고, 얘는 감면 없고, 얘는 50% 감면. 자, 그럼 가산세 계산서에 가서 먼저 얘 둘이 합치면 520만 원이 우리는 지출증명 서류 2% 대상에 520만 원이 되고, 지급명세서에서는 800만 원이고 감면 없으니까 그대로 1%. 자, 그리고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에서도 얘는 5천만 원이죠. 그리고 얘도 감면 없으니까 그대로 1%.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서는 1,200만 원인데 얘는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이라서 2.5. 자, 그러면 3만 원. 이렇게 하고
지금 얘는 이것만 작성하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아니네.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반영하시오. 그러면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기존에 있던 거 둬야 되는 분위기니까 여기에 71만 4천 원 써서 저장해주면 되겠죠. 방금 합계 있었죠? 합계 금액을 여기에다가 써줬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실기 문제는 끝났고, 자, 이론 문제 좀 봅시다. 자, 이론 문제는 1번부터 7번까지는 회계 문제예요. 1번부터 7번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세번 문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답을 달거나 찍거나 등 중에서 어떻게든 답을 채워봅시다. 1번부터 7번까지. 자,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목적적 합성에 있는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질 수 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얘가 목적적 합성의 예측 가치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죠. 자, 이번에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 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고 보고해야 된다. 맞죠? 충실하게 전부 다 우리는 그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3번의 검증 가능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추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얘는 정확하게 같은 금액이 아니라 서로 인정할 만큼의 유사한 결론치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다음 4번에 재무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요성을 갖춰야 된다는데, 중요성이 아니고 중립성을 갖춰야지 되는 거죠. 중요성은 또 다른 질적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가 틀려서 얘가 답이 되래요. 자, 다음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자본 관련 자료이다. 2020년 말 자본 총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일단 맞아. 우리 지금 이 회차 문제는 실기는 2000년도, 이론은 21년도 2월달 문제라서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본 총액이 기초가 600만 원이 있고 7월 30일 날 주식을 발행을 했죠. 그러면 300주를 6천 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자본의 총액 물어봤으니까 자본은 대변의 액면가만큼 늘어날 거고 더 받은 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3618 그러면 180만 원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본은 액면가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이니까 이게 늘어날 거고, 9월 10일 날 발행 주식 중 보통주 100주 주당 5,500원에 취득하였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자기 주식이죠. 자기 주식은 차변에 쓰면서 우리는 얘는 자본의 차감 계정이죠. 쭉 앉아 있잖아. 근데 그거 안 하면 지금 여기 안 보여. 지금 빈자리 있구나. 자, 그럼 지금 55만 원만큼은 우리가 자본이 줄어드는 거죠. 자기 주식 차변에 써서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면
780만 원에 55만 원을 빼면 대략 이 금액이 나오겠네. 딱 봐도 그죠? 더하기 빼기 하면. 자, 다음 3번에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자, 추정의 변경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진법을 쓰는 거죠. 근데 소급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는 틀린 거죠. 이 글자 우리 어제 딴 데서 보지 않았나요? 그죠? 자, 이번에 중대한 오류는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오류를 말한다. 그래서 자본을 건드리는 이익잉여금 개정 과목 쓸 거죠. 다음 3번에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 적용한 후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되면 중요한 정책의 변경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추정의 변경하는 거죠. 자, 다음 4번에 단기에 발견한 정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중대하지 않는 오류는 단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 손익 중 정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 900분대 쓰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장부와 실제 기말 상품 재고 수량 차이의 50%를 정상 감모라고 할 때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그럼 지금 장부상 기말 재고는 150개, 실제는 140개, 10개죠. 그리고 우리는 취득 원가가 1,000원짜리면 만원, 만원 중에 절반인 5,000원이 정상 감모 손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판 것도 매출 원가죠. 그러면 얘는 35만 원에 5,000원 더하면 35만 5천원이 되겠네요. 그죠? 지금 얘 한 매출 원가에다가 정상 감모 손실분 합쳐주면 35만 5천원이죠. 자, 다음 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1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기계장치를 400만 원 취득했고 내역연수 5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하여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자, 그럼 지금 올해 취득한 거니까 그럼 우리가 부담한 돈은 300만 원. 300만 원에 5년으로 하면 5, 6, 30이니까 얘는 60만 원이 되겠네요. 정말 이건 우리 부담한 돈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죠. 자, 다음 6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의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계산 결과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자, 그럼 일단 액면이자가 3%, 유효이자가 5%. 그럼 유효이자를 가지고 하겠죠. 그러면 현가계수 5% 거를 쓸 거고 연금현가계수도 5%짜리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을 하면 액면 금액 10만 원에 이 금액 곱해주고 그죠? 그리고 1년분 액면 이자 그럼 3,000원이네요. 3,000원에 이 금액 곱해줘서 더하면 되죠. 그죠? 그게 우리 사채 구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되죠? 대충 이 금액 나올 수 있겠다. 얘 둘이는 난 고민할 것 같아. 찍는다면 우리 찍어도 이런 거 찍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겠죠? 그죠? 자, 다음 7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결산 시 발견된 오류사항이다. 이 오류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자, 결산 시
임차료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지급분 6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잘못 회계 처리하였다. 자, 임차료에 대한 미지급분이면 우리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지급 비용 처리할 건데 얘는 지금 거꾸로 수익 처리했네요. 2배로 우리는 높여줬네요. 그러면 1200만 원인 거고 지금 이 오류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이 되게 되겠네요. 답은 3번. 비용 처리 안 한 것만큼 이익이 늘어날 거고 또 수익 처리한 만큼 이익이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대안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 택시 운송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맞죠? 그리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종이죠. 다음 2번에 공급받는 자의 성명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받는 자는 필요 없죠. 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고 공급자가 필요한 거니까 얘는 틀렸고 3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을 때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음 날까지. 발급일 다음 날이니까 정확하고 4번에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그 자가 사업자라면 발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9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의 21년 1기 예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자, 제품 외상 판매한 거는 과세표준에 들어갈 거고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 그 받은 것도 전부 다 과세표준 들어갈 거고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우리 금융이죠. 얘는 아니고 업무용 중고 승용차를 매각한 거 우리 이거 메인 매출전표 입력 많이 해봤죠. 자, 그리고 하치장 반출액 하치장이라고 표현한다는 자체가 사업장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럼 얘 빼면 얘 합치면 2,900. 답은 3번. 자, 다음 10번.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 비거주자 맞죠? 자,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아.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종합소득 계산할 필요가 없죠. 다음 인적 사항을 고려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인적 공제제도를 소득세법은 가지고 있죠. 우리 기본공제 같은 게 인적 공제죠. 자,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합산하여 과세해.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를 하는 거죠. 양도소득이랑. 그래서 승진이 틀렸네요. 자, 다음 11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거주자 김항공 씨의 21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종합소득의 산출세액이네요. 이런 형태 문제 많이 나오는데 뭐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사업소득 금액은 일단 종합과세 할 거고 이자소득 금액은 전액 국내은행 정기예금 이자 수령한 거니까 얘는 2천만 원 이하니까 분류과세 시켜버리고 양도소득 금액은 분류과세니까 종합소득이 안 들어올 거고 그럼 끝이네. 그러면 2천만 원에서 300만 원 종합소득 공제 빼면 과세표준은 1,700만 원이 되죠. 그럼 과세표준 1,700이니까 1,200까지는 6% 72만 원 하고 그리고 500만 원 넘어간 거는 15% 515 5 25 75만 원 75만 원에 72만 원 더하면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거주자에게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지급금액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우리 금융소득은 일반적인 경우는 14%죠. 얘는 맞고. 2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이건 반기 납부인 경우지, 원칙은 우리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원천징수 의무자가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는 그 지급 금액의 5%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5%를 원천징수하는데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해서 1월 달에 연말정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 소액부 징수인데 금융소득은 소액부 징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자 들어오는 거 본인 통장에 이자를 생각하세요. 얼마씩 들어오는지. 그거 세금 떼인 거예요, 다. 세금 떼고 들어온 거예요. 1,000원 안 되잖아. 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난 이자를 주고 있어. 그죠? 받은 적 잘 없는데. 그래서 얘는 소액부 징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린 거고, 금융소득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맞는 거는 1번만 맞죠. 자, 다음 13번.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 관련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입금 산입한다라고 적혀있죠. 자기주식 소각이익 참 표현 감자차익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주식을 소각해서 이익을 본 거는 감자차익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잉여금인데 이걸 입금이라고 본다 이야기한 적이 없죠. 근데 입금 산입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자, 양심적으로 처분 생각하고 있었죠. 처분으로 생각하신 분도 많을 텐데 소각이 항상 포인트예요. 먼저 메인이에요. 자, 두 번째. 보험업법에 따른 유형자산 평가이익을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자, 우리 보험업법은 우리 그냥 일반 법인세법에서 일반적인 법인 제조업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보험업은 우리 이 유무형 자산의 평가도 그 가치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해요. 얘는. 그런데 일반 우리 제조업에서는 우리 유형자산 평가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보험업법은 하기 때문에 얘는 조정이 필요 없다라고 한 건 정확한 지문이에요. 얘는 좀 나쁜 사람이죠. 문제된 게. 자, 구세 환급 가산금을 지급받고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이거 우리 세무조정 많이 했죠. 얘는 수익 처리하면 입금 불산이 기타로 하는 거였죠. 필요한데 안 했고. 정기에 송금 인정된 재산세의 단기 환급분을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입금 불산입한다. 아니죠. 송금 인정된 거는 들어오면 입금으로 인정하는 거지 입금 불산입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맞는 답은 2번만 맞네요. 자, 다음 1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5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주식회사 항공의 5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당기순이익이 1억이고 우리 세무조정 자료에서 법인세는 가산조정, 업무무관 자산의 재산세니까 가산조정, 단기 건물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2천만 원 있네요. 그럼 부인액 3천 있었으면 2천만 원 끌어서 차감조 송금 산입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천만 원만 가산이 되겠네, 순액으로는. 그럼 1억 2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15번.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을 신고해야 된다. 맞나요? 우리 법인세 신고 언제까지 해? 그 4월이네. 틀렸잖아요. 그죠? 성시 납세자는 4개월인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인데 4개월이라고 해서 틀린 거고. 자, 이번에 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시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포괄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맞죠?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얘네들 제출하는 거예요. 얘네들 표준대차 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그리고 원가명세서는 뭐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익영업 처분계산서도 해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 전에 주주총회를 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주주가 뭐 본인만 있거나 본인 가족 한 둘이죠. 그러면 그냥 형식상 작성만 해요. 작성만 해서 법인세 신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출하는 경우에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맞죠?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영리 내국법인으로서 각 3년도에 소득 금액이 없거나 교순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이런 표현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무실적 신고가라는 거. 한마디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소득 금액이 없든 손해를 받든 신고를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연합세액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 과세표준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 수정 신고는 세액 가지고 건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수정 신고를 할 수가 없죠. 얘는 낸 세금에서 세금을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 수정 신고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얘만 정확한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AT 95회를 45회를 받고